며느리가 뭘 한다고 이 집 일에 나서는 거야? 어머니, 제가 도와드리려고. 도움은 필요 없어.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32살 김지수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꼭 쥐었다. 설거지를 하려던 것뿐인데 또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리려고. 도움은 필요 없어. 박영자가 냉정하게 말했다. 내가 할 일이나 제대로 해. 예순한 살의 시어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TV만 보고 있었다. 지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결혼한 지 3년. 단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인정받은 적이 없었다. 사연 들으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당신의 인생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할게요. 지수가 이 집 며느리가 된 건 3년 전 봄이었다. 남편 정우와는 직장 동료로 만났다. 30살이던 그녀는 차분하고 성실한 정우에게 끌렸다. 그는 지수를 향해 언제나 따뜻했다. 우리 결혼하자. 정우의 청혼을 받던 날 지수는 행복했다. 그때까지는 시댁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 정우가 가끔 어머니 이야기를 꺼낼 때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우리 어머니는 좀 무뚝뚝하셔. 정우가 말했다. 그래도 마음은 따뜻한 분이야. 지수는 그 말을 믿었다. 결혼 전 처음 시댁에 인사 갔을 때도 그랬다. 시어머니 박영자는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만 끄덕였다. 그래, 들어와. 그게 전부였다. 따뜻한 말 한마디, 웃는 얼굴 한 번 없었다. 지수는 긴장한 채 거실에 앉았다. 시아버지는 이미 5해 전에 돌아가신 상태였다. 집에는 시어머니와 정우, 단 2명만 살고 있었다. 차 드세요. 지수가 공손하게 인사하며 내민 선물을 시어머니는 받지도 않았다. 됐어요. 영자가 짧게 말했다. 그냥 두세요. 냉랭한 분위기가 흘렀다. 정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지만 시어머니는 거의 대답하지 않았다. 지수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불안했다. 괜찮아. 정우가 지수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어머니 원래 그러셔. 하지만 결혼 후 시댁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언제나 차가웠다. 아침마다 지적이 쏟아졌다. 밥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영자가 냉정하게 말했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어머니. 청소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 며칠 뒤에는 또 그런 말을 들었다. 지수는 최선을 다했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었다. 빨래는 왜 이렇게 개는 거야? 하루도 빠짐없이 지적이 이어졌다. 친정어머니는 전화로 걱정했다. 지수야, 너무 힘들면 나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수는 괜찮다고 웃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더 잘하면 돼요. 지수는 참았다. 정우를 사랑했고 이 결혼을 지키고 싶었다. 시어머니도 언젠가는 마음을 열 거라 믿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을 배웠다. 집안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영자가 인상을 찌푸렸다. 시끄럽게. 아침을 준비해도 그랬고 늦게 일어나도 마찬가지였다. 며느리가 이 시간까지 자? 무엇을 해도 잘못이었다. 지수는 밤마다 베개를 적셨다. 정우는 미안해하며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아들 앞에서조차 냉정했다. 내가 뭘 알아? 영자가 차갑게 말했다. 며느리 교육은 내가 할 거야. 그렇게 1년이 흘렀다. 지수는 조금씩 지쳐갔다. 친구들을 만나도 웃을 수가 없었다. 직장에서도 집중이 안 됐다.
시댁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했다. 언니, 너 많이 힘들어 보여. 친구 은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지수는 괜찮다고 웃었지만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결혼 전 밝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시어머니 생신 때는 정성껏 미역국을 끓였다. 명절에는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쳤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이 나이에 이런 것도 못해? 영자의 한마디에 지수의 마음은 또 한 번 무너졌다. 정우는 중간에서 괴로워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해. 정우가 지수를 안았다. 좀만 참아줘. 남편의 미안함이 지수를 더 힘들게 했다. 정우 탓이 아닌데 그가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안타까웠다. 지수는 혼자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다. 2년째 되던 어느 날 지수는 시어머니에게 직접 물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용기를 내서 꺼낸 말이었다. 영자는 지수를 차갑게 쳐다봤다. 내가 뭘 잘했는데? 그 한마디에 지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눈물만 흘렀다. 영자는 그런 며느리를 보고도 자리를 떴다. 우는 걸로 해결되는 건 없어. 냉정한 목소리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다. 지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정우가 지수를 꼭 안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 잘못이 아니야. 지수는 남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이 결혼을 계속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밀려왔다. 하지만 정우를 사랑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견디기로 했다. 3년째 지수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아침마다 차가운 말을 듣고 밤마다 혼자 울었다. 언제쯤 이 상황이 나아질까? 지수는 알 수 없었다. 그런 지수에게 어느 날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결혼 3년째 되던 어느 봄날 지수는 몸에 이상을 느꼈다. 생리가 늦어지고 속이 메스꺼웠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 생각했다. 시댁 생활이 워낙 힘들었으니까. 언니, 병원 한번 가봐. 은서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한 것 같아. 하지만 증상은 계속됐다. 일주일 뒤 지수는 결국 병원을 찾았다. 산부인과 의사 윤소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축하드려요. 소희가 부드럽게 말했다. 임신하셨어요. 정말요? 지수는 믿을 수 없었다. 손이 떨렸다. 의사가 초음파 화면을 보여줬다. 여기 보이시죠? 소희가 화면을 가리켰다. 아기 심장 소리예요. 작은 심장 소리가 들렸다. 콩닥콩닥.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생명이었다. 자신의 뱃속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임신 6주 정도 되셨어요. 소희가 설명했다. 건강하세요. 잘 드시고 푹 쉬세요. 병원을 나오는 길, 지수는 하늘이 다 내 것 같았다. 엄마가 된다. 정우의 아이를 가졌다. 이렇게 기쁜 일이 또 있을까? 집으로 돌아와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응, 괜찮아. 지수가 웃었다.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우리 아기 생겼어. 전화기 너머로 정우의 숨소리가 멈췄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말?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수야, 정말이야? 응, 오늘 병원 다녀왔어. 아, 지수야. 정우가 감격스러워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아기야. 고마울 게 뭐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지수는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말할까 고민했다. 손주 소식이니 분명 기뻐하실 것이다. 어쩌면 이제는 자신을 조금 다르게 봐주실지도 모른다. 저녁 무렵 정우가 집에 돌아왔다. 그는 어머니 앞에서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영자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뭔데? 지수가 임신했어요. 정우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손주예요. 지수는 긴장한 채 시어머니의 반응을 기다렸다. 영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전부였다. 축하도 기쁨도 없었다. 차가운 목소리로 한마디만 더 보탰다. 몸조리 잘해. 지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렇게까지 차갑게 반응할 줄은 몰랐다. 손주를 가졌다는데 이렇게 무덤덤할 수 있을까? 어머니, 정우가 난감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하지만 영자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난 방에 들어갈게.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졌다. 정우가 미안한 얼굴로 지수를 안았다. 미안해. 어머니가 원래 표현을 못하셔. 괜찮아. 지수는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났다. 괜찮지 않았다. 임신 소식에 이렇게 차갑게 반응하다니. 지수는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날 밤 지수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아기 생겼어. 정말? 친정 어머니가 기뻐하며 울었다. 우리 딸 축하한다. 정말 축하해. 고마워, 엄마. 시어머니는 뭐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기뻐하셔. 거짓말이었다.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수는 또 혼자 눈물을 흘렸다. 며칠 뒤 지수는 입덧이 시작됐다.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다. 밥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다. 그래도 참고 아침을 준비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지수가 상을 차렸다. 영자는 반찬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국이 왜 이래? 죄송해요. 지수가 고개를 숙였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임신했다고 일 안 하는 건 아니야. 영자가 차갑게 말했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지수는 회사에서 쓰러질 뻔했다. 어지러움이 심했다. 동료가 놀라 부축했다. 지수 씨,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몸도 마음도 한계였다. 집에 돌아와서도 쉴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늘 따라다녔다. 임신했다고 특별 대우 받으려고 하지 마. 영자가 말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만 숙였다. 임신 석 달째 지수는 몸무게가 오히려 줄었다. 입덧이 심해 제대로 먹지 못했다. 병원에서는 영양제를 처방했다. 무리하지 마세요. 소위 원장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스트레스도 안 좋아요. 네, 조심할게요. 하지만 집에서 쉬기란 쉽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며느리에게 차가웠다. 임신한 며느리를 배려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다. 청소는 했어? 영자가 물었다. 지수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했습니다. 빨래는? 그것도 했어요. 몸이 힘들어도 모든 집안일을 해야 했다. 정우는 퇴근 후 지수를 도왔지만 낮 시간은 지수 혼자 버텨야 했다. 어느 날 저녁 지수는 정우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알아. 미안해. 정우가 지수의 손을 잡았다. 조금만 참아줘.
아기 낳으면 어머니도 달라지실 거야. 정말 그럴까? 응, 분명 그러실 거야. 지수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아기가 태어나면 시어머니도 달라질까? 손주를 보면 자신을 조금은 인정해 주실까? 그런 희망을 품고 지수는 하루하루를 견뎠다. 배가 불러오면서 몸은 더 힘들어졌지만 아기를 생각하면 힘이 났다. 이 아이 때문에라도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다. 임신 5달째 지수는 태동을 처음 느꼈다.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다. 신기하고 감동적이었다. 여보, 아기가 움직여. 지수가 정우의 손을 잡아 배에 올려놓았다. 정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우리 아기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았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도 힘든 시댁 생활도 잊을 수 있었다. 아기가 있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힘들었다. 영자는 임신한 며느리에게도 변함없이 냉정했다. 배 나왔다고 집안일 안 하는 건 아니야. 네, 어머니. 지수는 묵묵히 집안일을 했다. 배가 불러 허리가 아파도 참았다.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 믿으며 버텼다. 임신 7달째 지수의 배는 제법 불러왔다. 회사에서도 임산부 배려로 일찍 퇴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집에 일찍 들어온다고 해서 쉴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일찍 왔네. 영자가 무표정하게 말했다. 그럼 저녁 준비해. 네, 어머니. 지수는 부엌으로 향했다. 배가 무거워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내색할 수 없었다.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지수야, 괜찮아? 퇴근한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수는 괜찮다고 웃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밤이 되면 온몸이 쑤셨다. 배가 당기고 허리가 아팠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어느 날 새벽 지수는 배가 심하게 당기는 통증을 느꼈다. 식은땀이 났다. 정우를 깨웠다. 여보, 배가 너무 아파. 뭐? 정우가 화들짝 놀라 일어났다. 병원 가자. 새벽 2시 부부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아기는 괜찮았다. 과로하셨어요. 당직 의사가 말했다. 푹 쉬셔야 해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수야, 이제 집안일 하지 마. 하지만 어머니한테 내가 말씀드릴게.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지수가 어젯밤에 응급실 갔어요. 뭐? 영자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금세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괜찮아? 네, 다행히 괜찮아요. 정우가 말을 이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래요. 집안일 좀 덜 시켜주세요. 영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조금 달라졌다. 아주 조금. 지수에게 집안일을 강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차가웠다.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지수는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다. 조금이라도 배려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외로웠다. 엄마, 나 이제 곧 출산이야. 친정어머니와 통화하며 지수가 말했다.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시어머니는 준비 많이 도와주시니? 응, 도와주셔. 또 거짓말이었다. 시어머니는 아기용품 하나 같이 사러 가지 않았다. 관심도 없었다. 모든 준비는 지수와 정우가 했다. 임신 9달째 지수는 출산 준비를 마쳤다. 아기 옷, 기저귀, 침대, 모든 걸 직접 준비했다. 시어머니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
아기 이름은 생각해봤어? 정우가 물었다. 지수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 같이 생각해보자. 응, 좋아.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수는 긴장되면서도 설렜다. 곧 아기를 만난다. 내 품에 안을 수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지수는 양수가 터지는 걸 느꼈다. 여보. 지수가 급하게 정우를 불렀다. 양수가 터졌어. 지금. 정우가 황급히 짐을 챙겼다. 영자도 거실로 나왔다. 어머니, 병원 가야 해요. 정우가 급하게 말했다. 영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갈게. 병원으로 가는 차 안, 지수는 진통이 시작됐다. 숨을 몰아쉬며 배를 감쌌다. 아팠다. 너무 아팠다. 조금만 참아. 정우가 지수의 손을 꼭 잡았다. 뒷좌석에 앉은 영자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지수를 향한 시선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지수는 분만실로 옮겨졌다. 진통이 점점 심해졌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힘내세요. 간호사가 격려했다. 곧 만나실 수 있어요. 진통은 10시간 넘게 계속됐다. 지수는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의식이 흐려질 것 같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아기를 만나야 한다. 자, 이제 힘주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수는 있는 힘을 다해 힘을 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으앙.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지수는 그 순간 눈물을 쏟았다. 태어났다. 우리 아기가 세상에 나왔다. 딸이에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지수의 가슴에 올려놓았다. 작고 따뜻했다. 지수는 아기를 안으며 울었다. 우리 딸, 너무 예뻤다. 이렇게 예쁜 생명을 낳다니. 지수는 감격스러웠다.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분만실 밖에서는 정우와 영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간호사가 나와 알렸다. 딸 낳으셨어요. 모녀 모두 건강합니다. 정말요? 정우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영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도 촉촉했다. 잠시 후 지수는 회복실로 옮겨졌다. 정우가 들어와 지수와 아기를 안았다.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어. 고마워. 지수가 지친 얼굴로 웃었다. 그때 영자도 조용히 들어왔다. 그녀는 아기를 보며 멈칫했다. 어머니. 정우가 아기를 시어머니에게 안겨줬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손주를 받아 안았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봤다. 작은 손, 작은 발. 세상에 갓 나온 생명.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손주였다. 자신의 손주였다. 이쁘네. 영자가 작게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떨렸다.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놀랐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다니. 하지만 영자는 금세 감정을 추스렸다. 아기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푹 쉬어. 그리고는 병실을 나갔다. 지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조금 허전했다. 뭔가 더 말해주실 줄 알았는데. 괜찮아. 정우가 지수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도 기뻐하셨어. 눈물 흘리시는 거 봤잖아. 그랬지? 응, 분명 그러셨어. 지수는 아기를 내려다봤다. 작은 손이 지수의 손가락을 꼭 쥐었다. 따뜻했다. 이 아이가 있으니까 모든 게 괜찮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지수는 아기와 함께 잠들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엄마가 됐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출산 후 이틀째 지수는 산후조리원으로 옮겼다. 정우와 영자가 함께 따라왔다. 조리원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깨끗하고 조용한 방이었다. 지수는 침대에 누웠다. 온몸이 쑤셨다. 출산의 여파가 아직 남아 있었다. 아기는 신생아실에서 잘 돌봐드릴게요.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기와 떨어지는 게 아쉬웠지만 몸을 회복해야 했다. 푹 쉬어. 정우가 지수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회사 다녀올게. 응, 조심히 가. 정우가 나가고 영자만 남았다. 지수는 긴장했다.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게 불편했다. 영자는 창밖을 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어머니도 가보세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피곤하실 텐데. 괜찮아. 영자가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는 지수 옆 의자에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어색했다. 지수는 눈을 감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지수가 눈을 뜨자 영자가 여전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어머니. 지수가 불렀다. 영자가 고개를 들었다. 배고파?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녁 시간이야. 영자가 일어났다.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지수는 놀랐다.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다니. 뭔가 먹고 싶은 게 있냐고 물어보다니. 미역국 먹고 싶어요. 알았어. 영자는 조리원 식당으로 향했다. 잠시 후 미역국과 반찬을 담은 쟁반을 들고 왔다. 먹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지수는 국을 한 숟가락 떴다. 따뜻했다. 맛있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시어머니가 직접 떠다 준 밥이었다. 맛있어요. 그래. 영자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지수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있었다. 지수는 이상했다. 시어머니가 왜 이러실까? 예전 같으면 벌써 집으로 가셨을 텐데. 며칠이 지났다. 영자는 매일 조리원에 왔다.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있었다. 지수가 밥 먹을 때마다 옆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집에 가셔도 돼요. 지수가 말했다. 제가 괜찮아요. 내가 있고 싶어서 있는 거야. 영자의 대답이 의외였다. 지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시어머니가 자신 곁에 있고 싶다니. 일주일째 되던 날, 지수는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데려왔다. 작은 손, 작은 발. 볼 때마다 신기했다. 우리 딸. 지수가 아기를 안으며 웃었다. 영자도 옆에서 지켜봤다.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안아보실래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지수가 아기를 시어머니에게 건넸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손주를 받아 안았다. 오랜만에 안아보는 아기였다. 정우를 키운 게 벌써 30년도 더 전 일이었다. 이쁘네. 영자가 작게 말했다. 아기가 작은 손을 폈다 쥐었다. 영자의 손가락을 잡았다. 그 순간 영자의 가슴이 뭉클했다.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줄게. 영자가 속삭였다.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시어머니가 저렇게 부드러운 표정을 짓는 걸 처음 봤다. 며칠 뒤 지수는 모유 수유에 어려움을 겪었다. 젖이 잘 나오지 않았다. 아기가 울었다. 지수도 울고 싶었다. 왜 그래? 영자가 물었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젖이 안 나와요. 마사지 해봤어? 네, 했는데. 영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일어났다. 잠깐만 기다려. 10분 뒤 영자가 조리원 마사지사를 데려왔다. 이분이 도와주실 거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마사지사의 도움으로 지수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있게 됐다. 아기가 젖을 빨았다. 지수는 감격스러웠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고마웠다.
2주째 지수의 몸은 많이 회복됐다. 걸을 수도 있고 혼자 씻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곧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 다시 시어머니의 차가운 태도를 마주해야 할까? 뭐 생각해? 영자가 물었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거짓말. 영자가 지수를 쳐다봤다. 걱정되지? 네. 집에 돌아가는 거. 영자가 말했다. 지수는 놀랐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알았을까? 괜찮아. 영자가 말을 이었다. 내가 도와줄게. 어머니. 육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영자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지수는 눈물이 났다.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다니. 믿을 수 없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 영자가 창밖을 봤다. 나도 너처럼 힘들었거든. 네. 정우 낳고 나서 영자가 말을 이었다. 시어머니한테 미운 며느리였어. 30년 넘게. 지수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시어머니도 자신처럼 힘든 시집살이를 했다니. 많이 힘드셨겠어요. 응, 힘들었지. 영자가 지수를 봤다. 너한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머니. 미안해. 영자가 작게 말했다. 지수는 귀를 의심했다. 시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했다. 3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다. 괜찮아요. 지수가 울먹였다. 저도 부족한 게 많았어요. 아니야. 영자가 고개를 저었다. 넌 잘했어. 내가 너무 매몰차게 굴었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지수는 가슴이 뭉클했다. 이제부터라도 잘하자. 영자가 말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그날 밤 지수는 정우에게 전화했다. 여보, 어머니가 변하신 것 같아. 정말? 정우가 놀라워했다. 뭐라고 하셨는데? 미안하다고 하셨어. 어머니가? 응, 믿기지 않지? 지수는 웃었다. 정우도 기뻐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응, 나도 그래. 전화를 끊고 지수는 아기를 내려다봤다. 이 작은 생명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열었다. 고마웠다. 산후조리 3주째 지수는 퇴소 준비를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었다. 영자가 짐을 챙기는 걸 도왔다. 천천히 해. 네, 어머니. 차에 짐을 실었다. 정우가 운전석에 앉았다. 지수는 뒷좌석에서 아기를 안았다. 영자도 옆에 탔다. 집으로 가는 길, 지수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다. 시어머니가 정말 변하셨을까? 아니면 집에 가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실까? 하지만 그런 걱정은 기우였다. 집에 도착하자 영자가 먼저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아기 침대도 준비되어 있었다. 어머니가 다 준비하셨어요? 지수가 놀라워하며 물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게. 감사합니다. 지수는 가슴이 뭉클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아기 재워. 영자가 말했다. 너도 쉬고. 네. 지수는 아기를 침대에 눕혔다. 작은 얼굴이 평화로웠다. 지수도 옆에 누워 눈을 감았다. 피곤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아기 우는 소리에 지수가 깼다. 일어나려는데 영자가 먼저 아기를 안았다. 내가 볼게. 너 더 자.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아. 영자가 아기를 달랬다. 할머니가 봐줄게. 지수는 시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거실로 나가는 모습을 봤다. 믿기지 않았다. 저 차갑던 시어머니가 손주를 이렇게 다정하게 돌보다니. 저녁 무렵 영자는 미역국을 끓였다. 지수가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지수가 부엌으로 갔다. 영자가 손을 저었다. 됐어. 넌 앉아 있어. 하지만 산후조리 중이잖아.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3개월은 푹 쉬어야 해. 지수는 감동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이렇게 챙겨주다니.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뭘? 영자가 국을 떠서 상에 올렸다. 당연한 거야. 저녁을 먹는 동안 정우가 행복한 얼굴로 웃었다. 이렇게 같이 밥 먹으니까 좋네. 그러게. 지수도 웃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시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으며 웃을 수 있는 날이. 밤이 되자 아기가 보챘다. 지수가 안아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당황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왜 우는 거지? 지수가 불안해하며 말했다. 영자가 다가왔다. 기저귀 확인해 봤어? 네, 갈아줬어요. 배고픈가? 수유도 했어요. 영자가 아기를 받아 안았다. 아기를 토닥이며 걸었다. 리듬에 맞춰 살살 흔들었다. 신기하게도 아기가 울음을 그쳤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수가 놀라워하며 물었다. 영자가 웃었다. 경험이야. 정우도 이렇게 달랬거든. 그러셨구나. 지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배웠다. 아기를 안는 방법, 토닥이는 리듬, 걷는 속도, 모든 게 노하우였다. 할머니한테 배워. 영자가 말했다. 내가 다 가르쳐 줄게. 네, 어머니. 그날부터 영자는 지수에게 육아를 가르쳤다. 목욕시키는 법, 트림시키는 법, 재우는 법. 하나하나 알려줬다. 이렇게 해. 영자가 시범을 보였다. 지수는 열심히 따라했다. 서툴렀지만 조금씩 나아졌다. 잘하네. 영자가 칭찬했다. 금방 익숙해질 거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지수는 진심으로 고마웠다. 시어머니가 없었다면 육아가 훨씬 힘들었을 것이다. 일주일이 지났다. 지수는 육아에 조금씩 적응했다. 하지만 밤잠을 못 자서 힘들었다. 아기가 2~3시간마다 깼다. 피곤하지? 영자가 물었다. 지수는 괜찮다고 했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어졌다. 오늘 밤은 내가 볼게.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지 않아.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너 쓰러지겠어. 푹 자. 하지만 아기 엄마가 건강해야지. 영자의 말에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지수는 오랜만에 푹 잤다. 중간에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시어머니가 달래는 소리도 들렸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개운한 얼굴로 일어났다. 잘 잤어? 영자가 물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밤새 아기를 돌본 게 분명했다. 어머니, 힘드셨죠? 아니야. 영자가 웃었다. 손주 돌보는 게 힘들 리 없지. 지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고마움에 눈물이 났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마울 것 없어. 영자가 지수의 손을 잡았다. 우리 가족이잖아. 그 순간 지수는 깨달았다.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3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지수와 영자는 점점 가까워졌다. 함께 아기를 돌보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지수야. 어느 날 영자가 불렀다. 지수가 고개를 들었다. 네, 어머니.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영자가 진지하게 말했다. 지수는 긴장했다. 그동안 미안했어. 영자가 고개를 숙였다.
너한테 너무 매정하게 굴었어. 어머니, 나도 시집살이가 힘들었거든. 영자가 말을 이었다. 그래서 며느리한테도 똑같이 했나 봐. 지수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이해해요, 어머니. 고마워. 영자가 눈물을 닦았다. 이제부터는 잘할게. 저도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다.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었다. 진짜 모녀가 된 것 같았다. 정우는 이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다. 너희 둘 사이 좋아져서 정말 기뻐. 나도. 지수가 웃었다. 어머니 정말 좋으셔. 그렇지? 정우가 아내를 안았다. 엄마가 원래 좋은 분이야. 표현을 못 하셨을 뿐이지. 이제 알겠어. 지수는 시어머니를 이해하게 됐다. 그녀도 상처받은 사람이었다. 시집살이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그래서 며느리에게도 그렇게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손주가 그 상처를 아물게 했다. 두 사람을 이어주었다. 석 달째 아기는 무럭무럭 자랐다. 미소도 짓고 옹알이도 했다. 영자는 손주를 볼 때마다 행복해했다. 우리 공주. 영자가 아기를 안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처음 봤다. 손주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준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영자가 지수에게 말했다. 지수야, 너 정말 고마워.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예쁜 손주를 낳아줘서. 영자가 지수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이 집 며느리가 돼줘서.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 영자가 눈을 마주쳤다. 처음엔 내가 마음에 안 들었어. 지수는 놀라지 않았다.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달라. 영자가 말을 이었다. 넌 정말 좋은 며느리야. 좋은 엄마고. 감사합니다.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3년 넘게 기다렸던 말이었다. 시어머니의 인정. 나도 고마워, 어머니. 뭐가? 이렇게 저를 받아주셔서. 영자가 지수를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마음이 통했다. 이제 진짜 가족이었다. 100일이 지났다. 아기는 건강하게 자랐다. 영자와 지수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다. 매일 함께 아기를 돌보며 웃었다. 하지만 지수에게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다. 이유 없이 우울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다. 아기가 예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다. 왜 그래?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몰라. 그냥 기분이 안 좋아. 어디 아파? 아니, 몸은 괜찮은데. 지수는 설명할 수가 없었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자꾸 눈물이 났다. 아기를 보면 죄책감이 들었다.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며칠 뒤 지수는 아기를 안고 있다가 갑자기 무서워졌다. 내가 아기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혹시 실수로 아기를 다치게 하면 어떡하지? 여보.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정우를 불렀다. 나 이상한 것 같아. 뭐가? 아기가. 무서워. 정우는 놀랐다. 지수를 병원에 데려갔다. 윤소희 원장이 진찰했다. 산후우울증이에요. 소희가 부드럽게 말했다. 흔한 증상이에요. 괜찮아요. 치료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소희가 설명했다.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좋아질 거예요. 지수는 처방전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다. 산후우울증이라니. 자신이 약한 사람 같았다. 괜찮아. 정우가 지수의 손을 잡았다. 금방 나을 거야. 하지만 증상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지수는 밤마다 악몽을 꿨다. 아기가 다치는 꿈, 자신이 나쁜 엄마가 되는 꿈.
으악! 지수가 비명을 지르며 깼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정우가 깜짝 놀라 일어났다. 괜찮아? 꿈을 꿨어. 지수가 떨었다. 정우가 꼭 안아줬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영자도 며느리의 변화를 눈치챘다. 지수가 예전처럼 웃지 않았다. 아기를 안아도 표정이 어두웠다. 지수야.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거짓말하지 마. 영자가 지수의 손을 잡았다. 나한테 말해봐. 지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털어놨다. 저 산후 우울증이래요. 뭐? 영자의 표정이 굳었다. 지수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제가 약해서. 무슨 소리야? 영자가 지수를 안았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나도 그랬어. 영자가 말했다. 지수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도요? 응. 정우 낳고 나서.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몰랐지. 나 혼자 힘들어했어. 그랬구나. 그래서 더 잘 알아. 영자가 지수의 눈을 마주쳤다. 힘들지? 많이 힘들지? 네. 지수가 울었다. 영자가 며느리를 꼭 안아줬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날부터 영자는 더 세심하게 지수를 돌봤다. 아기는 자신이 맡았다. 지수에게 쉬라고 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됐어.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넌 치료나 받아. 아기는 내가 볼게. 하지만 제가 엄마인데. 엄마도 쉬어야지. 영자가 지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건강해져야 아기 돌보지. 지수는 시어머니의 배려에 눈물이 났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2주일이 지났다. 지수는 상담 치료를 받았다. 약도 먹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힘들었다. 어느 날 밤 지수는 또 악몽을 꿨다. 아기가 사라지는 꿈이었다. 깨어나서 확인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아기. 지수가 중얼거렸다. 영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깼어? 어머니. 아기 어디 있어요? 걱정 마. 영자가 말했다. 내 방에서 자고 있어. 안전해. 다행이다. 지수가 안도했다. 영자가 지수 옆에 앉았다. 지수야. 네.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영자가 말했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 좋은 엄마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영자가 지수의 손을 잡았다. 넌 훌륭한 엄마야. 하지만 아기를 사랑하잖아. 영자가 말을 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영자가 며느리를 안아줬다. 힘들 때는 기대. 나한테. 감사합니다, 어머니. 우리 가족이잖아. 영자가 속삭였다. 딸이 생겨서 행복해. 그 말에 지수는 와락 울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딸이라고 불렀다. 3년 넘게 바랐던 말이었다. 어머니. 응? 저도 행복해요. 지수가 울면서 말했다. 어머니 만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밤은 깊었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조금 나아진 기분으로 일어났다. 아기 방으로 갔다. 영자가 손주를 안고 있었다. 할머니가 사랑해. 영자가 아기에게 속삭였다. 우리 공주, 엄마도 곧 좋아지실 거야. 지수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이 뭉클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아기를 사랑하다니. 어머니. 지수가 불렀다. 영자가 고개를 돌렸다. 깼어? 더 자지 그래. 괜찮아요. 지수가 다가가 아기를 안았다. 제가 안을게요.
그래. 영자가 아기를 건넸다. 지수는 딸을 안으며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다. 우리 딸. 지수가 아기에게 속삭였다. 엄마가 사랑해.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며느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다행이었다. 며칠 뒤 지수는 상담 선생님에게 말했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선생님이 웃었다.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네, 시어머니께서. 지수가 말했다. 정말 많이 도와주세요. 가족의 지지가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이 설명했다. 계속 그렇게 의지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았다. 마음도 조금 맑아진 것 같았다. 한 달이 지났다. 지수는 많이 회복됐다. 약도 줄었고 악몽도 덜 꿨다. 아기를 안을 때 행복했다. 많이 좋아졌네. 정우가 기뻐하며 말했다. 지수가 웃었다. 응, 어머니 덕분이야. 엄마가 정말 많이 바뀌셨어. 손주 때문이겠지. 지수가 말했다. 정우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 때문이야. 나, 응. 엄마가 너를 진짜 딸처럼 생각하셔. 정우가 아내를 안았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나도. 지수는 시어머니에게 고마웠다. 자신이 힘들 때 옆에 있어줬다. 딸처럼 아껴줬다. 그 사랑이 지수를 회복시켰다. 저녁 무렵 영자가 지수에게 말했다. 지수야, 이리 와봐. 네, 어머니. 영자가 지수의 손을 잡았다. 너 정말 고마워. 무슨 말씀이세요? 나한테 딸이 생겼잖아. 영자가 웃었다. 평생 아들만 키웠는데 이제 딸도 생겼어. 어머니, 앞으로 잘 지내자. 영자가 지수를 안았다.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네, 어머니. 지수도 시어머니를 꼭 안았다. 따뜻했다. 진짜 엄마 같았다. 아니, 이제는 진짜 엄마였다. 그날 밤 지수는 일기를 썼다. 오늘 시어머니께서 나를 딸이라고 불러주셨다. 너무 행복하다. 3년 넘게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다. 아기가 우리를 이어줬다. 고맙다. 모두에게. 일기장을 덮고 지수는 아기 방으로 갔다. 딸이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영자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자는 모습이 천사 같아. 영자가 속삭였다.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아기를 바라봤다. 할머니와 엄마,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제는 그 이상이었다. 진짜 가족이었다. 아기가 6달이 되던 날, 지수는 직장 복귀를 준비했다. 육아휴직이 끝났다. 다시 회사로 돌아가야 했다. 걱정되지? 정우가 물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기 두고 가는 게. 괜찮아. 정우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계시잖아. 그 말이 맞았다. 영자가 손주를 돌봐주기로 했다. 지수는 시어머니를 믿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어머니한테 너무 부담 드리는 거 아닐까? 아니야. 영자가 부엌에서 목소리를 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지수는 안심했다. 시어머니가 있어 다행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정장을 입었다. 오랜만에 입는 옷이었다. 거울을 보니 낯설었다. 예쁘다. 정우가 웃으며 말했다. 지수도 웃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다. 다녀올게, 어머니. 응, 조심히 다녀와. 영자가 아기를 안고 손을 흔들었다. 우리 공주랑 잘 놀고 있을게. 부탁드려요. 지수는 아기에게 뽀뽀했다. 엄마 금방 올게.
회사에 도착하니 동료들이 반겼다. 지수 씨, 오랜만이에요. 복귀 축하해요. 반가웠다. 하지만 업무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았다. 6개월 동안 쉬었더니 감이 없었다. 이 보고서 확인 부탁드려요. 상사가 서류를 건넸다. 지수는 열심히 읽었지만 집중이 안 됐다. 자꾸 아기 생각이 났다.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점심시간 지수는 집에 전화했다. 어머니, 아기 괜찮아요? 걱정 마. 영자의 목소리가 밝았다. 잘 놀고 있어. 방금 이유식 먹였어. 다행이다. 너나 일 잘해. 영자가 말했다. 아기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전화를 끊고 지수는 일에 집중하려 애썼다. 오후가 되자 조금 익숙해졌다. 그래도 퇴근 시간이 기다려졌다. 먼저 갈게요. 지수는 정시에 퇴근했다. 집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아기 웃음소리가 들렸다. 엄마 왔어. 지수가 아기를 안았다. 보고 싶었어? 영자가 웃으며 저녁상을 차렸다. 수고했어. 피곤하지? 괜찮아요. 지수가 말했다. 어머니는요? 힘드셨죠? 아니야. 영자가 고개를 저었다. 손주 돌보는 게 무슨 일이야. 지수는 감사했다. 시어머니 덕분에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지수는 회사 생활에 적응했다. 영자는 손주를 돌보며 행복해했다. 좋은 루틴이 만들어졌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지수가 저녁 먹으며 말했다. 영자가 손을 저었다. 뭘?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지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어머니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우리 며느리 능력 있잖아. 영자가 웃었다. 일도 잘하고 엄마 노릇도 잘하고 칭찬을 듣는 게 낯설었지만 기뻤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인정해 주다니. 한 달 뒤 지수는 큰 프로젝트를 맡았다. 중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야근이 많아질 것 같았다. 어머니, 죄송한데.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번 주는 야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영자가 물었다. 몇 시까지? 아마 밤 9시쯤. 걱정 마.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다 봐줄게. 너무 부담 드려서. 부담 아니야. 영자가 지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내일이 중요하잖아. 지수는 눈물이 날 뻔했다. 시어머니의 배려가 고마웠다. 그 주 지수는 밤늦게까지 일했다. 집에 돌아오면 영자가 아기를 재우고 기다리고 있었다. 왔어? 네, 어머니. 저녁 먹었어? 아직이요. 이리 와. 영자가 준비한 밥을 내왔다. 따뜻했다. 지수는 감격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먹어. 영자가 옆에 앉았다. 프로젝트 잘 되고 있어? 네, 잘 진행되고 있어요. 다행이다. 영자가 웃었다. 우리 며느리 능력자야.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상사가 지수를 칭찬했다. 김 과장, 정말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지수는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프로젝트 잘 끝났어요. 잘했네. 영자가 기뻐하며 말했다. 우리 저녁에 외식하자. 정말요? 응. 축하해줘야지. 그날 저녁 가족은 함께 외식했다. 아기도 데리고 갔다. 식당에서 영자가 말했다. 지수야, 너 정말 대단해. 아니에요. 대단해. 영자가 지수의 손을 잡았다. 일도 잘하고 엄마 노릇도 잘하고 정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와이프 최고야. 지수는 행복했다.
가족의 응원이 힘이 됐다. 특히 시어머니의 지지가 큰 힘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자가 말했다. 지수야. 네, 어머니. 너 덕분에 내가 행복해. 저도요, 어머니. 손주도 보고 딸도 생기고. 영자가 웃었다. 인생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지수는 시어머니를 안았다. 따뜻했다. 진짜 엄마처럼 느껴졌다. 사랑해요, 어머니. 나도. 영자가 며느리를 꼭 안았다. 우리 딸 사랑해. 그날 밤 지수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3년 전 이 집에 왔을 때가 기억났다. 냉정한 시어머니, 힘든 시집살이.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손주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열었고 두 사람을 이어줬다. 이제 그들은 진짜 가족이었다. 며칠 뒤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 왔다. 지수가 또 승진했다.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이에요. 정말요? 지수는 믿을 수 없었다.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능력을 인정받았어요. 상사가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집에 돌아와 소식을 전하자 영자가 더 기뻐했다. 우리 며느리 대단해. 어머니 덕분이에요. 지수가 말했다. 어머니가 아기 봐주셔서 일할 수 있었어요. 뭘? 영자가 손을 저었다. 내 실력이지. 하지만 지수는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마워할 것 없어. 영자가 지수를 안았다. 우리 가족이잖아. 그날 저녁 정우가 샴페인을 사왔다. 축하해, 여보. 고마워. 가족은 함께 축하했다. 아기도 옹알이로 축하하는 것 같았다. 행복한 순간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지수는 아기를 재웠다. 영자가 옆방에서 나왔다. 지수야, 자기 전에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영자가 지수의 손을 잡았다. 나 정말 행복해. 저도요. 너 같은 며느리 만나서 다행이야.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딸이 생긴 것 같아서 좋아. 지수도 눈물이 났다. 저도 어머니 같은 분 만나서 행복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마음이 통했다. 아기의 첫 돌이 다가왔다. 지수와 영자는 함께 준비했다. 돌잔치 장소를 예약하고 초대장을 보내고 돌복을 샀다. 이 한복 어때? 영자가 분홍색 한복을 들었다. 지수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뻐요. 그럼 이걸로 하자. 두 사람은 쇼핑하며 즐거워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시어머니와 함께 웃으며 쇼핑하다니. 어머니, 응? 정말 행복해요. 지수가 말했다. 영자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나도. 돌잔치 일주일 전 지수는 친정어머니를 만났다. 오랜만이었다. 엄마, 우리 딸. 어머니가 지수를 안았다. 많이 컸네, 우리 손주. 그러게요. 지수가 아기를 안겼다. 어머니는 손주를 보며 행복해했다. 그런데 지수야. 응? 시댁 생활은 괜찮아?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수는 환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엄마. 아주 좋아요. 정말? 네. 시어머니가 정말 잘해주세요. 지수가 말했다. 이제는 친엄마 같아요. 어머니는 놀랐다. 예전 지수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고 있었다. 다행이다. 어머니가 안도했다. 손주 덕분이구나. 맞아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손주가 우리를 이어줬어요. 돌잔치 당일 날씨가 좋았다. 맑은 하늘에 햇살이 따뜻했다. 지수는 아기에게 한복을 입혔다.
우리 공주 예쁘다. 영자가 손주를 안으며 웃었다.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돌잔치장에는 친척과 친구들이 모였다. 모두 아기를 축하했다. 축하해요. 정말 예쁘네요. 지수는 손님들을 맞으며 웃었다. 옆에서 영자도 함께 웃었다. 두 사람은 완벽한 팀워크를 보였다. 시어머니랑 사이 좋으시네요. 친구 은서가 속삭였다.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진짜 가족이야. 부럽다. 은서가 웃었다. 행복해 보여. 응, 행복해. 지수는 진심이었다. 정말 행복했다. 사랑하는 남편, 예쁜 딸, 그리고 이제는 친엄마 같은 시어머니. 모든 게 완벽했다. 돌잡이 시간이 됐다. 아기 앞에 여러 물건을 놓았다. 실, 돈, 책, 마이크. 뭘 잡을까? 정우가 기대하며 물었다. 아기는 잠시 고민하더니 실을 잡았다. 장수하겠네. 사람들이 박수 쳤다. 영자가 눈물을 닦았다. 우리 공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 지수도 울컥했다. 딸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랐다. 케이크 자르는 시간이 왔다. 지수가 아기를 안고 초를 껐다.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기가 깔깔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모두가 행복해했다. 돌잔치가 끝나고 가족만 남았다. 지수, 정우, 영자, 그리고 아기. 네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수고했어. 정우가 지수에게 말했다. 지수가 웃었다. 어머니가 더 수고하셨지. 아니야. 영자가 손을 저었다. 다 같이 했어. 영자가 손주를 안았다. 아기는 할머니 품에서 편안해 보였다. 우리 공주. 영자가 속삭였다. 할머니 인생에 와줘서 고마워.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뭉클했다. 시어머니가 손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졌다. 어머니. 지수가 불렀다. 영자가 고개를 들었다. 저도 고마워요. 뭐가? 딸처럼 대해주셔서. 지수가 말했다. 영자가 미소 지었다. 당연한 거지. 영자가 지수의 손을 잡았다. 넌 내 딸이잖아. 그 말에 지수는 눈물이 났다.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딸이라고 부르다니. 사랑해요, 어머니.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다. 우리 가족 정말 좋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아기는 피곤한지 금방 잠들었다. 지수는 딸을 재우고 거실로 나왔다. 영자가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차 마실래? 네. 지수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다. 지수야. 네. 나 고백할 게 있어. 영자가 말했다. 지수는 긴장했다. 처음에 너 별로였어. 영자가 솔직하게 말했다. 시집 오던 날부터 그랬어. 알아요. 지수가 웃었다. 영자가 놀랐다. 알았어? 네. 느껴졌어요. 미안해. 영자가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지수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이제 다 과거예요. 고마워. 영자가 지수를 봤다. 이해해줘서. 저도 처음엔 서운했어요. 지수가 솔직하게 말했다. 매일 울었어요. 알아.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 알았어. 내가 울던 거. 네. 밤마다 문틈으로 소리 들렸어. 영자가 말했다. 마음이 아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지수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나도 시집살이가 힘들었거든. 영자가 말을 이었다. 그래서 며느리한테도 똑같이 했나 봐. 이해해요, 어머니. 고마워.
영자가 눈물을 닦았다. 근데 손주 낳고 나서 깨달았어. 뭐려? 넌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거. 영자가 지수를 봤다. 착하고 따뜻하고 강해. 어머니, 손주가 그렇게 예쁜 건 너 닮아서야. 영자가 웃었다. 지수도 웃으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도 좋은 분이에요. 아니야. 영자가 고개를 저었다. 나 별로야. 너한테 못되게 굴었잖아. 이제 아니잖아요. 지수가 말했다. 지금 어머니는 최고예요. 정말? 진짜예요. 지수가 시어머니를 안았다. 친엄마보다 더 좋아요. 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와락 울었다. 지수도 함께 울었다. 지수야. 네. 딸이 생겨서 정말 행복해. 영자가 속삭였다. 지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저도요, 어머니.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다. 지난 3년의 상처가 모두 아물었다. 이제 남은 건 사랑뿐이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두 사람은 눈물을 닦고 웃었다. 우리 왜 이러고 있어? 영자가 웃으며 말했다. 지수도 웃었다. 행복해서 그래요. 그래, 행복해서. 영자가 지수의 손을 꼭 잡았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자. 네, 어머니. 그날 밤 지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정우가 옆에서 자고 있었다. 옆방에서는 아기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다. 행복하다. 지수는 생각했다. 3년 전 이 집에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행복이었다. 냉정하던 시어머니는 이제 친엄마가 됐다. 손주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작은 생명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다. 고마워, 우리 딸. 지수는 눈을 감았다. 마음이 따뜻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됐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엄마와 딸이 됐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아기 웃음소리에 눈을 떴다. 거실로 나가니 영자가 손주를 안고 놀아주고 있었다. 까꿍, 깔깔깔.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것이 행복이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아침. 어머니, 아침 준비할게요. 그래. 영자가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딸. 그 말에 지수는 또 한 번 가슴이 뭉클했다. 우리 딸.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인가. 아침 식탁에 가족이 모였다. 정우, 지수, 영자, 그리고 아기. 네 사람은 함께 밥을 먹으며 웃었다. 오늘 날씨 좋네. 정우가 말했다. 공원 갈까? 좋아요. 지수가 대답했다. 영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우리 공주 산책시켜주자. 가족은 함께 공원으로 나갔다. 봄날의 햇살이 따뜻했다. 아기는 유모차에서 주변을 신기하게 쳐다봤다. 예쁘지? 영자가 손주에게 말했다. 이 세상 다 내 거야. 지수는 시어머니와 나란히 걸으며 행복했다. 정우가 유모차를 밀고 지수와 영자가 옆에서 걸었다. 지수야. 네, 어머니. 고마워. 영자가 말했다.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지수가 시어머니의 팔짱을 꼈다. 어머니 덕분에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쉬었다. 아기는 영자의 품에서 졸고 있었다. 우리 공주 잘도 자네. 영자가 속삭였다. 지수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 예쁘다. 뭐가? 어머니랑 우리 딸이요. 지수가 웃으며 말했다. 영자도 웃었다. 우리 셋이서 사진 찍자. 좋아요. 정우가 카메라를 들었다. 지수와 영자가 아기를 가운데에 두고 앉았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다. 영자, 지수, 아기. 세대가 함께 웃고 있었다. 잘 나왔네. 정우가 사진을 보여줬다. 지수는 사진 속 시어머니와 자신을 봤다. 정말 모녀 같았다. 액자에 넣어서 걸어야겠다. 그래.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가족 사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수는 생각했다. 3년 전 냉정하던 시어머니. 하루하루가 힘들었던 시집살이.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추억이 됐다. 손주가 두 사람을 이어줬다. 작은 생명이 큰 기적을 만들었다. 이제 그들은 진짜 가족이었다. 어머니, 응? 평생 함께해요. 지수가 말했다. 영자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당연하지. 영자가 웃었다. 우리 딸 어디 가겠어.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따뜻한 봄날, 따뜻한 가족.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다. 그날 밤 지수는 일기를 썼다. 오늘 가족과 함께 공원에 갔다. 어머니와 나란히 걸으며 행복했다.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냉정하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친엄마가 됐다. 손주가 우리를 이어줬다. 작은 기적이었다.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원히. 일기장을 덮고 지수는 아기 방으로 갔다. 딸이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고맙다, 우리 딸. 지수가 속삭였다. 내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줬어. 아기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꿈속에서도 행복한 것 같았다. 지수는 거실로 나왔다. 영자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앉으세요? 너 기다렸어. 영자가 웃었다. 같이 차 마시자.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지수야. 네, 어머니.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지수가 진심으로 대답했다. 영자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나도 행복해. 고마워요, 어머니. 뭐가?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지수가 말했다. 영자가 미소 지었다. 당연한 거야. 영자가 지수를 안았다. 우리 딸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사랑이 느껴졌다. 밤은 깊었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냉정하던 시어머니는 이제 없었다. 그 자리에는 따뜻한 엄마가 있었다. 손주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작은 기적이었다. 그리고 그 기적은 계속될 것이다. 이 가족이 함께하는 한 영원히. 냉정했던 시어머니와 힘들었던 며느리. 하지만 작은 손주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표현에 서툴렀던 시어머니는 손주를 통해 마음을 열었고 상처받았던 며느리는 진짜 엄마를 만났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사랑이 작은 생명 하나가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